해수의 미네랄 성분 구성비는 신기하게도 인체의 미네랄 구성비와 너무 유사합니다. 소금이 건강을 좌우한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소금만 좋은 것으로 섭취해도 우리 몸의 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 소금이라고 불리는 바닷물 속 해수의 미네랄 성분 구성비는 신기하게도 인체의 미네랄 구성비와 너무 유사합니다. 소금에 대한 과학적 고찰이라는 논문은 해수의 성분 조성은 특히 인체 성분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바다의 생물들이 바닷물 속의 영양분을 먹고 살고 사람도 바닷물 속에서 나온 것들을 먹고 삽니다.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양수라는 바닷물 속에서 생명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인간의 생명에는 바다의 영양소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닷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바다의 영양소를 모아놓은 소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논문을 보면 대단히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순수 염화나트륨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제염은 혈중 미네랄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과다 섭취 시 신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정제염을 많이 먹는 것은 참 부담입니다. 반면에 천일염에 관하여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천일염 먹으면 고혈압 위험 낮아진다. 그런데 천일염이 혈압을 낮추는 것은 바로 미네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한경식 교수는 소금 속의 마그네슘이 혈관 확장 호르몬 분비를 도와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2년 식약일보에 보니까 천일염, 고혈압, 당뇨병 예방, 치유 효과 주목의 필요성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에는 천일염을 이용해 만든 발효식품이 고혈압, 당뇨병 예방과 치유 효과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소금 속의 칼륨 성분과 미네랄 성분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 발효식품을 만들어 먹을 때 효과가 있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기능성 소금 섭취가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천일염을 드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일염 속에 미네랄이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자면 정제염보다는 천일염이 좋고 또 천일염을 이용해 만든 기능성 소금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다 소금 속의 미네랄이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미네랄이 풍부한 고미네랄 소금의 유익에 관해서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시중의 소금 중에서도 구운 소금들, 특히 열을 많이 가한 소금은 어떨까요? 이런 종류의 소금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조금만 신경 쓰면 바로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소금에 대한 과학적 고찰이라는 논문을 보니까 구운 소금처럼 600도에서 700도에서 가열한 소금은 염화마그네슘이 산화마그네슘으로 변하게 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화마그네슘은 생체 이온율이 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소금 그 자체에 염화마그네슘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화마그네슘은 피해야 한다는 여러 기사가 있는 것입니다. 600도 이상 가열하면 염화마그네슘이 산화마그네슘으로 바뀌고 770도에서는 미네랄이 녹는다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됩니다. 어떤 회사는 830도, 또 어떤 회사는 1100에서 1300도를 가열한다고 합니다. 소금을 넣고 이렇게 고온에 가열을 하면 소금 양이 절반이나 줄어들 정도이기 때문에 미네랄도 많이 없어지고 일부 남는 종류의 미네랄 가운데 마그네슘은 산화마그네슘이 됩니다. 이 시간 그래서 제가 가장 안전한 소금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해양 심층수 소금입니다. 우리가 소금을 먹는다는 것은 해양수의 농축액인 미네랄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금들이 미네랄은 거의 빠져나가고 순수 염화나트륨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또 천일염도 간수를 빼면서 미네랄이 거의 빠져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2019년부터는 식약처와 해수부가 바닷물 가운데 오염이 덜 된 해양 심층수 가운데 들어있는 미네랄의 안전성을 검토해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해양 심층수 개발은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식량, 에너지 및 환경 문제를 종합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미네랄의 결핍으로 많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피부 트러블, 혈압, 당뇨, 상처,
불면증 이런 것들이 다 미네랄 결핍에서 이르러 옵니다. 그래서 이런 미네랄 결핍의 대안 가운데 하나가 해양 심층수 미네랄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여기 화면의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제목은 해양 심층수 미네랄은 왜 특별한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네랄 결핍 증상 8가지를 말합니다. 피부 트러블, 잇몸 질환, 혈압, 당뇨, 불면, 탈모, 어지럼증, 붓는 현상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미네랄은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먹어야 하고 미네랄의 비율과 조합을 맞춰서 드셔야 합니다. 자료에서는 미네랄의 흡수율, 미네랄의 구성 비율, 주요 미네랄, 미량 미네랄 등이 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한 소금을 드셔야 합니다. 해양 심층수 소금은 오염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바다 표층수보다 심층수가 더 깨끗하고 좋은 곳은 표층에서 200m 이상 내려가면 북극이 차가워진 해수층에 바다 밑으로 유입이 되면 밀도 차에 의한 천연의 막이 형성되어 있어서 표층수보다는 훨씬 오염이 덜 된 미네랄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양 심층수의 물은 미네랄이 이온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되는 것처럼 천연의 소금도 물에 녹으면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체내 흡수가 잘 된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 자료를 또 보시면 우리 혈액과 바닷물은 염류비, 즉 미네랄 구성비가 비슷합니다. 미네랄 구성비를 인위적으로 줄이고 늘리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비율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성비를 그대로 살린 소금이 가장 좋은 소금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해양수에는 주요 미네랄뿐만 아니라 아연, 철, 요오도, 셀레늄과 같은 미량 미네랄이 70여 종이 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심층수 미네랄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하늘의 선물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량은 평균 4.8g입니다. 그런데 칼륨 섭취는 2.9g입니다. 그래서 칼륨 섭취를 조금 더 늘려야 합니다. 위키백과 자료를 보시면 해수 속에는 염화나트륨이 77.7%가 들어있고 염화마그네슘과 황산마그네슘이 합쳐서 15.7%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칼슘이 3.6%이고 다른 많은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이 자료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해양 심층수를 그대로 가져와 최신 기술로 미네랄을 그대로 살린 고미네랄 소금은 염화나트륨 비율이 75% 정도 되고 나머지가 일반 미네랄로 채워져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정제염보다 389배가 많은 거의 4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고미네랄 소금도 완벽한 소금은 아니겠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소금 중에서는 가장 자연에 가깝고 깨끗한 소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몸속에 마그네슘, 칼륨, 칼슘 같은 전해질이 부족하면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것이 생깁니다. 두드러기, 아토피, 피부염, 갑상선 질병, 르마티스, 루푸스 같은 것들이 이런 것에 해당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금의 중요성과 해양 심층수로 만든 고미네랄 소금이 자연에 가까운 소금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몸의 미네랄 구성비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소금, 가능하면 자연에 가까운 소금을 드셔서 건강을 증진시키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